오한시 마키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주말간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에 나서며 중동 전쟁이 확대되자 국제유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환율도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글로벌 시장 전반이 휘청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주시장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일부 2차전지 종목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에서 파란불 켜내면서 2.85% 하락한 5,2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종목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2.85% 내린 1,1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확대 움직임에 4% 넘게 내리며 출발한 코스피입니다. 5,100포인트 선까지 내리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295포인트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장부터 강한 낙폭을 보이면서 1,100포인트 선을 내려놨습니다. 이후에도 1,100포인트 선에서 계속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11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어느 정도 회복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만 35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외국인입니다. 오늘도 1조 7천억가량 팔아치우면서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연일 물량 받아내면서 현재 시간 1조 원 가까운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장중 매수 전환 이후 강하게 사들이면서 5천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나란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600억가량 크게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400억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500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해냅니다. 환율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90원에 육박한 가운데 오늘도 중동 불안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515원 선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도 0.34% 오른 1,51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급격히 강화되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빠르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0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월간 순매도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5조 원과 6조 원 이상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투심 악화의 고환율 우려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했고 대규모 이탈이 다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증시와 환율의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헬륨 공급난이 이어지며 반도체 산업까지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헬륨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특히 중동산 원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특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시간 반도체 투톱의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갈등과 반도체 관련 악재들로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2.62% 내리면서 17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폭이 더 큽니다. 5% 넘게 내리면서 8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현재 1조 원 규모의 전자소재 사업을 2030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해 체질 개선 및 고부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반도체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전자소재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최근 첨단 소재 연구소 산하에 관련 선행 연구 개발 조직을 통합 신설했다고 전했습니다. LG화학은 메모리용 소재로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AI와 비메모리용 패키징 소재까지 영역을 확대 중이며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 시장에 대비해 핵심 공정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그동안 석유화학에서 첨단 소재로 빠르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왔다며 이번엔 미래 신소재 분야에 대한 집중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의 고부가 첨단 소재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간 LG화학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LG화학인데요. 현재 시간 3.19% 오르면서 32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I 장기 재생 플랫폼 기업 로켓 헬스케어가 신장 재생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켓 헬스케어는 환자의 자가 조직인 대망 유래 물질을 활용해 손상된 신장 조직을 구조적으로 재생하는 원천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며 한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며 기술적 진입 장벽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켓 헬스케어는 이번 특허 확보를 기점으로 하버드 의대와의 협력도 강화하며 지난 2월 체결한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상용화 수준의 기술 고도화와 확대 접근 프로그램의 추진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선 글로벌 신장 투석 시장의 규모가 약 140조 원에 달하는 만큼 로켓 헬스케어가 이 시장에서 단 1%의 점유율만 가져올 수 있어도 수천억 원대의 매출과 막대한 데이터 로열티가 발생하는 독점적 구조를 점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로켓 헬스케어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헬스케어가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은 7.5% 오르면서 13만 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는 국내 증시입니다. 중동 전쟁이 확전되고 장기화 국면으로 간다면 종전 이후에도 충격 여파가 오래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이 이뤄질 거라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향후 움직임에 더욱 집중하셔야겠습니다. 글로벌 변동성이 정점에 달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이에 맞는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마다 계속해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3주, 4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3월 시작을 할 때 전쟁이 시작됐고 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마다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선 여전히 아직까지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지니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1분, 2분, 30초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공격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주말 사이에 이란 쪽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평정심을 찾고 어떤 점을 좀 배우고 어디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자꾸 여러 가지 멘트를 내놓고 있어서 이게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주말에 플로리다 마라라고 저택에 있다가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늘 새벽입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또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화는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또 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란 석유,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이란 석유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이란 쪽에 대한 공격, 한쪽에서는 공격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대화를 진행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북한이 쓰는 것 같은 화전양면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것도 애매하게 또 얘기를 해요. 카르그 섬을 장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방어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장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간을 보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란이 배를 이제 통과를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선박 기존에는 10척 정도가 지나갔는데 이제는 20척까지도 지나가고 있다. 이게 유조선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도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그래도 시장에 그나마 긍정적인 이야기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회담, 지금 대화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의 1차, 2차 정권은 모두 끝이 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는 그냥 아버지 하메네이일 것이고 2차 정권은 아마도 아들 하메네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선 파악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현재는 3차 정권과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부자와는 전혀 별개의 이란 내부의 세력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새로운 3차 정권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대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격을 할 것 같이 이란 석유를 다 가져올 것 같이 얘기하다가 또 대화는 진행되고 있다 얘기하고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신뢰가 그냥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양쪽에게 동시에 중재 신뢰 표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곧 이제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뭐 우리 시장, 뭐 일본 시장, 아시아 시장 전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석유 공급망, 에너지 공급망이 완전히 막혀서 동맥경화가 일어날 지경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기름, 이 석유를 이제 밖으로 수출하는 루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사우디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쪽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차단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생각하는 곳이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쪽이 바브엘 만데만 해협이라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아시아 쪽으로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이 루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주말 사이 후티 반군이 이쪽에서 홍해를 차단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후티 반군이 전쟁에 가담을 해버리니까 이쪽도 막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사우디에서 이쪽에서 생산을 한 석유를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옮겨서 얀부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얀부항에서 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이런 식의 루트를 짜야 된다라는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에즈 운하인데 수에즈 운하에서도 또 파이프라인이 여기 하나가 더 있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해서 여기서 배로 실어가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아시아 쪽으로 오는 이 석유 라인이 완전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도 지금 매우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실까요? 자,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골드만삭스에서 이 유가를 책정하기 시작한, 집계하기 시작한 165년 정도의 차트를 쫙 펼쳐서 1860년대부터의 차트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니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가 좀 알아보자,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자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이라고 하는 건 1980년대의 이란 혁명 때 그리고 2003년의 이라크전 뭐 이런 때보다는 아직까지는 유가가 그때까지의 피크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 종전 협상을 이란과 미국이 좀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극적으로 뭔가 협상이 타결된다, 전쟁이 약간은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급격하게 다시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요 한 가지 시나리오를 체크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뭐 마냥 희망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급등이 오지 않은 상황이다.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중동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들이 있었을 때 유가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이런 고점까지도 한 번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열어놓고 지금 현재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하여 주말 사이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 에너지 관련된 리포트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다 같이 하는 이야기들은 만약 또 대비하자, 최후의 수단까지도 좀 대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이었다라는 것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시티 리서치에서도 역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물론 시티 리서치에서도 이 에너지 쪽에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또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역시나 뭐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일단 에너지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이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전쟁이 일단락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 이런 네 가지 안을 중점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전 세계가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안보가 국가의 최우선의 지정학적 과제로 격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석유를 비축하는 것에 많은 국가들이 열을 올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석유 비축을 꽤 많이 해두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전략적 비축량을 대량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반대편에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대체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원전이죠. 원자력은 우리나라나 대만 쪽에서의 사업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이머징 마켓에서는 유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고 친환경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중국에서는 어쨌든 이미 친환경 에너지 믹스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쪽에서 중국이 또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에너지 믹스 전환에 또 투자 포인트를 얻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역시 방산입니다. 방위비 지출 전쟁 끝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터키의 방산업체들의 점유율이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쭉 봤을 때는 이제는 달러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국가들의 컨센서스가 펼쳐질 것이다. 이러면 이 중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통화에 또 다변화하라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달러의 위상이 오히려 약간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앞으로의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약 7,000명 규모 지상군을 이란 인근에 집결시키면서 실제 투입 시 공략 지점에 관심이 쏠렸다. 핵심은 페르시아만 입구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란은 이곳 7개 섬을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처럼 활용하며 해협 통제권을 쥐고 있다. 동쪽에 호르무즈 라라크 캐슘 행감, 서쪽에 아부무사 대툰부 소툰부가 아치형 방어선을 형성한다. 특히 서쪽 3개 섬은 유조선 항로의 관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이 섬들을 먼저 장악해야 해군 진입과 보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상륙 과정에서 미사일 드론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점령 이후에도 본토 공격 위험이 이어진다. 일부에선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하르그 섬 타격도 거론되지만 글로벌 유가 급등과 전후 복구 지연을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 결국 해협 통제 대 에너지 충격 사이 선택이 전장의 변수로 떠올랐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봐야 되겠죠.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태현 파트너와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까요? 오늘 시장이 뭐 어렵지만 여기에서도 반전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돈 되는 섹터 첫 번째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2차 전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2차 전지주들, 배터리주들이 오늘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사실 2차 전지주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 이런 시장,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선방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파트너님? 네, 드디어 이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 만큼 미국에서도 이 소비자들이 드디어 전기차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이거는 구글에서 이 검색을 할 때 이 전기차 관련된 검색량이 급증한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후에 전기차들 가격이 그동안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기존의 GM과 포드 같은 기존 그 내연기관차들의 주력 시장을 하고 있던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말 뜻은 그 업체들도 전기차 신차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것이죠.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 테슬라와 한국의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소니가 전자회사지만 여기가 이제 혼다와 손을 잡고 합작사를 만들어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다가 결국 포기했죠. 네.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이렇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국내,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와 우리 국내 현대차와 기아차는 신차 모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날 때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이때 2차 전지 업체들 중에 소지 업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투자를 해왔어야만 제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2차 전지 소재 쪽이 우리나라에 그런 소재 업체들이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 업체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 준비를, 그러니까 양산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소재들을 여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를 이제 자신 있게 담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조금씩의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근데 지난달부터 차츰차츰 전문가들이 2차 전지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전쟁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몇 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뭐 유망하게 보세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 배터리 셀, 즉 최종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 업체들이 결국은 소재 업체들이 공급해준 소재를 갖고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전기차 업체도 공급을 하고 로봇 만드는 회사도 공급을 하고 또 로켓, 우주에로 나가는 그 인공위성에도 그 배터리가 이제 장착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보죠. 대표적으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삼성 SDI가 LG엔솔이나 SK온보다 늦게 이 대형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주 고객사가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이 뭐 BMW 이런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좀 늦었어요. 전기차에서는. 그런데 요번에 작년에 이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숫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증산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규모로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 SDI는 현대차와 함께 로봇 배터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에 앞두고 양산을 태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한번 양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연구를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양산하는 그 모델에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이번에 보시면 삼성 중공업이 용접 로봇을 대량으로 이제 만들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도 로봇 배터리를 납품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에서도 이번에 1조짜리 대규모 수주를 했고 또 그러면서 로봇 배터리 같은 신규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삼성 SDI 지금 충분히 싼 가격입니다. 관심을 꺼내놓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봉박, 가장 핵심적인 그 소재입니다.
그 동박을 만드는 업체 중에 여러 업체 중에 있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업체 같은 경우 주가가 가장 싸긴 한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이 동박을 올해 본격적으로 납품하고 특히 이 업체도 헝가리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헝가리 공장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하고 있는 중국 CATL에 이번 다음 2분기부터 이제 납품을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각종 2차 전지 소재 쪽 동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규 고객들을 만들면서 이제 확실히 올해 실적이 진짜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도 지금 편입하셔도 아직 늦지 않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 업체 중에 뭐 대형주 중에 삼성 SDI 하나 봤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금 매우 좋은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탑픽 종목은 뭘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역시 포스코 그룹의 주력,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쪽 주력 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은 이 시장이 불황이라는 지난 2년 동안 이 모회사 쪽에서 이제 대규모로 한 1조 2천억 정도 투자를 해줘서 그 돈을 갖고 기존의 주력이었던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쪽에도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음극재는 뭐 천연 흑연을 갖고 주로 만들지만 이제는 이제 인조 흑연을 갖고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조 흑연을 만드는 그 베트남 자회사를 요번에 신설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음극재 쪽에서 요번에 1조짜리 계약을 또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양극재, 기존의 주력 사업으로 했던 것과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음극재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실적이 점프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음극재 쪽에서 대량 주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22만 원 이하에서 분할해 사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4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9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중에 탑픽 종목 포스코 퓨처엠을 주셨어요.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위치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을 한번 시청자분들 다시 판단해 보시고 좋은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2차 전지 배터리 업계 살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다음 테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멋진 호텔과 리조트들 사진이 나왔는데 호텔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골라주셨네요. 뭐 요즘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오고 있긴 한데 자, 호텔주 지금이라도 담아볼 만할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 들어와서 3월이 이제 한 분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가만히 돌이켜보면 춘절이라고 해서 이 설 연휴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BTS의 BTS, 컴백 네. 공연할 때도 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텔 업계도 이 부자들이 많이 가는 VIP들이 많이 가는 그 호텔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중산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중산층들이 여행 다닐 때 그 와서 묵는 그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텔 전반적으로 1분기 때는 호텔의 숙박료도 올리면서 이 빈 방이 없을 정도로 1분기 때는 굉장히 호황을 보냈죠. 이 네네. 말뜻은 호텔들이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랍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서 이 실적들을 발표할 때 이 호텔주들은 대부분 실적을 갖고 점프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난번에 그 BTS 공연 이후에 이 전쟁 때문에도 과연 해외여행을 갈까? 이런 걱정도 있고 일단 기관 투자나 이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고 매물을 던지는데 이 물량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관광과 여행에 관련된 ETF 쪽에서 들어와 있는 자금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싸게 또 흘러내려줘야만 ETF가 담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 기존에 차익 실현하는 매물을 던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시고 4월부터는 이제 벚꽃놀이 시즌이 옵니다. 벚꽃놀이 뭐 일본으로 많이 가신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벚꽃놀이는 꽤 아름다운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전쟁터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지금이 싸게 살 타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텔 관련 주들 오히려 오늘의 조정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일단은 뭐 4월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실적 잘 나올 만한 업종 중에 뭐 여행, 호텔 뭐 이런 쪽이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종목들도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호텔 객실을 갖고 있는 호텔 체인입니다. 그게 바로 서부 T&D가 갖고 서부 있는 T&D. 건데요. 네. 여러분들 용산에 가보시면 용산의 그 서울 드래곤시티라고 해서 네네네. 굉장히 한 3개 호텔인가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그리고 건물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 건물을 보실 겁니다. 네네. 그거를 서부 T&D가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아코르라는 외국 브랜드를 들여와서 그 호텔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 호텔이 그 1,700실이나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그 중저가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호텔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나름대로 이 서부 T&D가 이 호텔뿐만 아니라 이 용산 지역에 대한 부동산 재개발 그런 것 때문에도 부동산 재개발에 대한 이런 사업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부 T&D 보시고 여기에 또 이번에 GKL이 카지노를 입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카지노 수입도 발생하고 있죠. 그런 면을 보시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을 서부 T&D에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GSP&L입니다.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0%나 급락을 했던데요. 이게 지난주에 호텔 신라가 이부진 대표가 이제 200억 정도 자사주를 매수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호텔주 전반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그 빨간불을 켜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많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전체적 흐름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BTS의 공연 이후에 호텔주들은 대부분 주가가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흘러내리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이부진 대표의 이런 자사주 취득이 하나의 그 이벤트가 돼서 주가를 끌어당겨서 오히려 주가 왜곡을 일으킨 거죠. 오늘 주가 하락으로 아마도 호텔주들은 대부분의 하락, 차익실현 매물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호텔주들이 충분히 싸져 있을 때 지금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SP&L과 서부 T&D를 하나씩 분석을 해봤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은 거의 다 나온 상황으로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토픽 종목 하나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을 가장 호텔주 중에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역시나 호텔 신라죠. 호텔 신라. 호텔 신라는 네. 우리나라 호텔을 가장 대표하고 롯데호텔과 함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 이 빈방을 뭐 말 그대로 파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여기는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근데 이 면세점이 진짜 그 인천공항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인천공항을 너무 비싸게 계약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손실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번에 4월 달에 과감하게 이 인천공항 면세구역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호텔 신라는 다른 해외에 있는 창의공항이나 이런 데 갖고 있는 면세점 갖고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나는 면세점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호텔 신라는 이제 4월 달부터 2분기부터 확실하게 실적이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 이부진 대표가 200억의 자사주를 개인 돈을 들여서 사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증시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너 일가가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이 주식을 살 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동참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데요. 매수가는 45,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사시고 목표가는 8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를 토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이부진 사장이 자사주를 매입한 것,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이기도 하고 시장에 또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호텔 신라 저희도 그 상승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전략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메모리에 이어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산업 전반에 치플레이션 경고 등이 켜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T마이크로, NXP, 인피니온 등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40%를 점유한 주요 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일제히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원재료비와 에너지 가격, 물류비 상승 압박이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기판 핵심 소재인 동박적 층판 가격이 최대 30% 급등하며 제조 원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맞춤형 설계 특성상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전방 산업으로 전달될 전망이다. 이미 디램 가격 폭등으로 PC와 스마트폰 가격이 오른 가운데 이번 비메모리 인상은 자동차와 가전, 산업 장비의 원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10%만 올라도 전기차 한 대당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반도체 업체들이 비용 흡수를 포기하고 가격 정가에 나선 지금 소비자 물가 전반이 흔들리는 본격적인 반도체발 물가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는 간단하게 해볼게요. 코스피는 2%대로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5,279포인트 선. 코스닥도 1,110포인트로 위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 일단은 장 초반보다는 변동성이 조금은 줄었는데 그래도 월요일 날 시장 참 쉽진 않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오늘도 조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현물, 선물 전부 다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기관이 현물에서 한 5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하니까 그리고 선물에서도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니까 그나마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오늘도 하락에 베팅을 하고 계십니다. 순매수를 하면서 1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힘들고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알아보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도 오늘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할 텐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끌고 오는 종목들 조우진 대표님과 매주 월요일에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느 정도까지 수익률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함께 해볼 텐데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여전히 상승 불을 켜고 있는데 알테오젠,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은 약간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흐름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이란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네. 그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새로 이제 그 어떤 테마주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예컨대 그 유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유가 올라가서 갑자기 10%, 2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갖다가 나도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움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특별히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결국 이 전쟁이 6개월을 가겠습니까? 1년을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한 4월쯤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해당 종목이 올라갈 때, 상승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했던 것이 실제로 맞았구나라는 어떤 자신도 붙고 그리고 투자를 갖다가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우리가 100세 인생 시대이기 때문에 30년, 40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직접 이제 자산의 수익률을 갖다가 그 결과를 얻는다면 앞으로 있을 10년, 20년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언제나 올라가진 않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가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던 거죠. 계속 상승을 하다가 전쟁으로 지금 멈춰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 좋은 업종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 더 실력이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씩 좀 볼까요? 일단은 조진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SK하이닉스 역시 봐야겠죠. 반도체가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반도체가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매우 많으실 텐데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십니다. 일부 분들은 뭐 이미 정리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거고 내가 수익 중인데 이걸 계속 버텨야 되나 아니면 뭔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고 다 차후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파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자금 사정 때문에 내가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는데 뭐 하인스를 비롯해서 수익이 나셨으면 파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파시지 않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하인스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난주에도 이제 ADR이 결국 이제 공론화됐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하인스는 ADR을 갖다가 실현하고 마이크론이 사실 하인스의 ADR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이란 전쟁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인스가 이제 자기의 그 미국 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하인스가 ADR로 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 하인스가 25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이제 오전 7시 30분쯤에 이제 그 ADR을 갖다가 공시를 했습니다. 주총에서 얘기하지 않고 공시로 했는데 그걸 갖고 제가 이제 계속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CNBC나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해외 유력한 외신들을 뒤져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하나의 안건을 갖고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 CNBC, 블룸버그도 일제히 보도한 적이 있었나? 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그 정도로 관심이 많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보다는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100만 원이면 2배,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파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안했을 때, 심정이 마음이 안 좋았을 때 무엇을 하시면 좋겠냐? 하이닉스나 우리가 또 지난주에 예상치 않은 큰 이슈가 터졌어요. 예, 터보컨도 큰 이슈가 터졌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 나중에도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정중동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뭐 물론 뭐 굳건하게 마음을 다잡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자꾸 시장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전쟁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반도체가 그전에는 전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헬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헬륨 어쨌든 반도체를 만들 때 헬륨이 필요한데 그걸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끊겨버리면 결국에는 이것도 타격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논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생긴 논리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가가 올라갔을 때 전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가 그 올리기는 내리기는 거의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자금이 유동성 경색되니까 그래서 테크주들이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으신 대로 헬륨에 대해서 조달이 안 되면 그거 생산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조달을 못하면 생산 못하면 당연하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런 공급망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6개월치는 있다. 6개월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 전쟁 6개월 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헬륨을 오직 카타르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6개월 정도 지속한다면 하이닉스에 있는 직원들이 당연히 대안을 찾으면서 그 대안 중에 하나는 러시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국가들과 당연히 이제 의사소통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헬륨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그냥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명분을 찾는 것이 지금 떨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오직 전체 시장의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특별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인지 뭐 실제로 헬륨 때문이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헬륨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예. 그런 의견이시고 다음 이제 지난주에 말씀 아까 살짝 얘기해 주신 터보 컨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터보 컨트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메모리의 사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논리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지금 막 흔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그 일단 터보 퀀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메모리에서 6분의 1 정도 줄인다는 게 구글의 이제 논문으로 발표했고 그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연구자 중에 카이스트 한인수 교수가 있어서 제가 금요일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전달 인터뷰를 했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해서 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결국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6분의 1로 줄어든 건 많은데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사용해서 6분의 1을 줄어든 걸 구글 연구자들이 한인수 교수를 비롯해서 이제 확인을 했느냐? 우리가 보통 쓰는 챗GPT-4는 아니고 클로드3도 아니고 그 논문에 나옵니다. 그 젬마라고 해서 그 구글의 다른 그 AI의 다른 버전입니다. 라이트한 버전에서는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6분의 1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스테라, 전방이나 미스테라는 프랑스에서 개발한 AI인데 그렇죠. 예. 역시 이제 둘 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아주 지금 최첨단의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클로드 3라든지 챗 GPT-4에서 사용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들보다 이 최사양의 버전에서 이 터보 컨트롤 사용해서 어떻게 될 거 아니냐. 한인수 교수의 말로는 메모리가 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전문가들 입장은 뭐냐면 안 해봤잖아. 그 훨씬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성능 갖다 성능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지만은 단지 이제 그 패러미터라고 있습니다. 패러미터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무엇을 시켜요. 그럼 챗GPT가 이런 결과 어디서 찾아냈지 놀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사람에게 시켰다. 그러면 패러미터를 사람을 써서 내가 1억 명에게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라. 그럼 1억 명의 도성을 다 뒤져서 저희한테 알려줘요. 30초 이내에. 그게 패러미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챗GPT-4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젬마나 미스트라 같은 경우는 패러미터가 10,000분의 1 내지 그보다 훨씬 적어요. 적군요. 그 적은 걸 갖고 메모리를 쓰면 당연히 적게 나오지. 근데 연구자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봤지만 고사양의 그 AI 서비스 안 해봤지만 하지만 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6분의 1로 젠마나 미스터라에서는 6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예. 챗GPT나 이런 데에서는 클로드에서는 6분의 1이 아니라 조금밖에 안 줄어들 수도 안 줄어들 있겠다라는 수 있죠. 생각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해봤다 그죠. 근데 연구자는 줄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또 제가 다른 전문가들을 얘기해봤을 때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 안 해봤다는 것도 6분의 1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 있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원래 필요했던 프로세스를 왕창 줄여가지고 메모리가 줄어들었는데 왕창 줄이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긴다. 생긴 에러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쵸, 메모리 그쵸. 쓰는 거 말고도. 그래서 사실은 안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떨어진 것도 역시 좀 관민 반응이다. 뭐 호들갑이다라고 볼 네. 수가 있고 그걸 누가 무엇이 연상되느냐? 작년 이제 그 설 연휴 끝나고 딥시크. 딥시크랑 예. 거의 뭐 대자뷰 같아요. 예. 네. 그 딥시크 그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딥시크 좀 얘기하는 사람인데 딥시크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딥시크 때문에 뭐 엔비디아 주가 떨어진다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이 터보컨트의 또 다른 이렇게 히든 스토리가 뭐냐면은 터보컨트의 중요한 내용은 작년 4월에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미- 아카이브에 공개됐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1년 동안 메모리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엄청 올랐죠 오히려. 오히려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무관하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우리는 이제서 일반인들은 이제 지난주 뭐 25일인가 26일 날 이제 공개됐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다 알고 이미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4월에 아카이브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 사용이 줄진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연구자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한인수 교수하고도 마지막에 이제 점검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메모리가 준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매출 줄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아니 메모리가 준다고 왜 매출이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원래 메모리 사용이 줄게 된다면 안 해보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번스의 역사라고 아마 들어보시고 계실 텐데 어떤 혁신적 기술에서 들어가는 재료를 갖다 줄였을 때 해당 기술로 만든 상품에 대한 가치나 매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들어가는 그 재료가 줄어드는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커진다. 이게 제번스 역사죠. 그래서 그 한 교수께서 제번스 역사라는 건 말을 안 했지만 전체 맥락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당신 얘기대로 실제로 최고 사양의 AI 서비스에서 6분의 1 가격, 6분의 1로 메모리 줄지라도 네. 예, 그게 가장 낙관적인 그 시나리오죠. 6분의 1 줄지라도 실제로 전체 메모리 시장은 더 늘 것 같다라는 게 한 교수의 이제 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떨어진 것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제로 금요일 날에도 그 마이크로에너지 다른 메모리 주가들이 소폭이라도 이제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 하락폭을 줄였죠.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월가에서 그나마도 이해를 하면서 좀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좀 월가는 좀 전체적으로 좀 AI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지 않나.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그걸 판단하는 어떤 계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란 쪽에서의 헬륨 뭐 이 소재와 관련된 우려, 뭐 터보 컨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이번에 당장 4월에 실적이 나올 테니까 실적은 뭐 굳건할 것이고 엄청 잘 나올 것이고. 그렇죠. 네. ADR에 대한 또 모멘텀도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 나와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